안녕하세요. 생물 강사 이동윤입니다. 잠깐 제 소개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2010년부터 이제 메가 MD에서 MDP 전문 생물 강사로서 이제 쭉 수업을 해왔고요. 그리고 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촬영하고 있는 시기는 이제 2021년 이제 연말인데 2022년까지 계속 수업을 하고요. 이번에 기회가 좋게 되어서 이제 김영 편입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현강 기준으로 했을 때 김영 편입 신촌 단과 의학계열 편입 전문관에서 이제 생물 강의를 이제 2022년 1월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겸사겸사 이제 인강도 이제 2022년 1월부터 같이 이제 출발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제가 준비한 커리큘럼을 잠깐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단 한번 크게 개요를 먼저 봐주시면은 사실 뭐 시험이라는 것이 편입도 그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시험이다 보니까 뭐 커리큘럼이 그렇게 굉장히 다르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약간 요런데 내가 요렇게 한번 전략을 짜봐야지 그런 식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전에 물론 이제 편입 시험을 이제 많이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야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이제 내가 대학에 지나간 다음에 좀 회의감이 들어서 내가 좀 편입을 한번 알아봐야지. 아니면 좀 솔직히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지? 최근 10년 동안에 이제 MD 시험이나 PT 시험이 워낙에나 이제 거의 대한민국을 휩쓸었잖아요. 그래서 이공계 출신 분들은 아마 조금이라도 그런 공부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그래 내가 이제 MDP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자연과 공부 좀 했는데 요거 가지고 의학계열 편 한번 트라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내가 이제 뭔가를 좀 더 추가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좀 더 유의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거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MDP건 임용이건 편입이건 간에 어쨌든 성인시장이라고 하는 생물시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생물학, 일반 생물학을 다 기본 토대로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여기 적혀 있는 글자들은 전공 과목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니고요. 일반 생물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는 단원명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생물학이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너럴 바이올로지죠, 그죠? 다만 모든 내용을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 양은 굉장히 늘어나고요. 깊이는 그렇게 깊어질 수는 없어요, 그죠? 따라서 이제 만약에 생물학과 관련 이제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내가 2학년이 되면은 세포생물학을 따로 배워서 분자생물학을 따로 빼내서 조금 이제 심화 있는 내용을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지? 어쨌건 편입시험도 기본적으로는 일반 생물학을 뿌리로 두고 있는 것은 맞아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할 만한 대학으로 이제 인서울대학교의 중앙대학교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앙대학교는 의대 의학학 계열의 편입 문제를 많이 오픈하는데 실제로 보면 거의 99% 일반 생물학 범위 안에서 문제를 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그럼 내가 중앙대 가야지.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잖아요, 그렇지? 편입이라는 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요, 여러분들. 다른 대학은 어떠냐? 일단 식생 문제 말씀을 조금 드리면은 식생 문제는 포함되는 학교하고 포함되지 않은 학교가 거의 한 1대1 비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식생 문제라는 제가 파일을 따로 분리한 이유는 안 보는 학교도 있다. 그거는 팩트다. 자, 여기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지? 전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공 생물학으로 들어간다 하면은 주로 이제 어디가 들어가느냐? 가장 많은 거는 세포생물학과 분자생물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일반 생물학 범위에서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교수님이 별 악의는 없는데 본인이 이제 아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전공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떠오르는 것 중에 이제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요즘 미래 캠퍼스라고 부르는 이제 의대에서는 좀 독특하게 좀 병적 질환과 관련되는 걸 좀 많이 요구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일반 생물학에서는 충분히 다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사실상 좀 우리 학생들에게 좀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한 생물학의 범위가 아닌가. 대놓고 우리는 레니저 생화학을 참고 도서 쓸 거야, 지정 도서 쓸 거야. 우리는 대놓고 레니저 생화학에 있는 어떤 문제를 낼 거야 하는 대학도 있어요. 근데 실제 뭐 나중에 우리가 그런 문제를 좀 볼 기회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 뭐 레닌저 생화학 교재 굉장히 두껍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거기 있는 모든 내용을 암기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효소 파트에 대한 내용이나 세포 광합성,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요 분자생물학과 요 분자생물학이 겹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정도가 100%는 아니지만 많은 이제 의대에서 이제 편입 시험에 다루어지는 내용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이라도 편입 준비를 해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알겠지만 처음이신 분들은 그러면 이것만 좀 이렇게 잘해서
요 노란 색깔만 좀 보는 대학에 좀 가는 게 어떨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냉정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의학계열 편입이라는 거는 인기가 워낙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뭐 의대야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기회가 되면은 뭐 저도 하고 싶을 정도로 의학계열 편입은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근데 이제 편입 인원이라는 것이 물론 매해 다르지만 또 엄청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요. 내가 봤을 때 좀 만만해 보인다라고 싶은 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남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솔직히 노란색만 시험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랑만 공부한 학생하고요. 전체를 다 공부한 학생하고 누가 더 시험을 잘 볼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따라서 이제 뭐 제가 바로 시작하자마자 기죽이는 것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을 좀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몇몇 대학을 먼저 지원해서 시험을 보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막판에 지금 내가 뭐 서류는 요렇고 내 성적은 요렇고 내 영어는 요렇고 내 생물 실력은 요 정도 되고 하면서 몇몇 대학을 당연히 지원을 하겠죠. 근데 그 몇몇 대학을 지원할 때 난 요것만 할 거야 이러면은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줄어들어요. 당연히 우리 학생들이 많은 것을 공부하고 많이 준비를 해놔야 실제 그렇습니다. 학생당 대여섯 개 정도의 대학을 지원을 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시험 날짜만 다르면은 일단 가서 시험 보는 거야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따라서 나에게 쉬운 시험이면은 무조건 남에게도 쉬워요.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물론 노란색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긴 하지만 편입시험의 특성상 개념을 굉장히 많이 확장하지 않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MDP에 대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한마디만 더 이제 제가 좀 조언을 드리면은 MDP 같은 경우에는 지식에 대한 제한이 있어도 추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경우가 많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죠? 특히나 이제 과거 PT 시험이나 과거 MD 시험은 추론을 통해서 고득점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편입 시험은 제가 또 약간의 특강을 또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 봐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은 지식형 문항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수님이 나는 이걸 알고 있는데 학생 당신도 알고 있나? 이런 형태로 문제를 워낙 많이 내기 때문에 공부 양을 줄인다라는 것은 이래저래 편입 시험에는 조금 불리한 그런 것이다라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커리를 만들 것인가? 자, 일단 인강 보시는 학생들은 사실상 뭐 달수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22년 1월부터 대략 한 박스를 2달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촌단과 이제 수업을 할 거고 그 리듬이 맞춰가지고 인강이 올라가겠죠. 인강을 보시는 분들은 각각에 대한 과정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하신 다음에 취사 선택을 하셔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 이론은 식생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대학이 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 좀 현실적으로 시간적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들. 2달 동안에 식생 문제까지 같이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생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보통 이제 대학 생물학에서 많이 쓰이는 캠벨 일반 생물학 생명과학 그 다음에 생물의 과학 뭐 그 두 교재가 유명하잖아요. 그 두 교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을 식생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다룬다. 그 다음에 저걸 다룰 때는 제가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그래도 생물 전공생일 거야. 내 수업을 듣는 애들은 그래도 좀 이과 출신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정말 많지는 않겠지만 비전공생들, 문과 출신이지만 의학 계열의 문이 열려 있긴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셔도 저랑 같이 2달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하시게 되시면은 기본적인 생물 이론은 다 마스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실전에 가까운 이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필수 이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썼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심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지만 사실 생물은 뭐 기본 심화라고 하는 것이 칼로 무자르듯이 잘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기본 이론에 양을 조금 더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 이론의 어떤 개념을 배웠으면은 심화론에서는 아싸리 생뚱한 개념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에 있던 개념에다가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이론에 대한 많은 내용을 복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본에 대한 많은 내용을 복습하면서 양은 늘어난다. 대부분에 대한 전공 내용도 여기서 다룰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몇몇 대학만 요구를 하는 세부적인 전공은 좀 따로 빼고요. 많은 대학, 그냥 거의 뭐 편입 시험에 대한 대학교의 어떤 시험 스타일을 100분율을 낸다면 한 80% 이상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을 싹 다 다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내가 생물 좀 전공했다. 내가 MDP에 대한 경험도 좀 충분히 있다. 내가 좀 재도전생이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을 하셔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 여기서부터 하면 놓치는 게 없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강의의 중요한 특징은 기본 이론에 대한 거를 굉장히 복습을 많이 해요, 저는. 그래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다시 하면서 거기에서 개념을 확장하는. 그 다음에 생물이나 학문의 특성상 서로 다른 단원이 융합되는 것도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필수 이론 시간에 다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제 따라오시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의대에서 제시하고 있는 편입시험의 이론의 80% 정도는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양은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한 번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반드시 이론을 복습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론에 대한 복습은 당연히 문제를 활용하는 것이, 그거는 모든 과목의 공부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론을 복습할 때는 문제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 따라서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시간에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실전 문제풀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이 공부했었던 이론을 까먹지 말자. 그 다음에 내가 이론을 공부하게 되는데 혹시나 오해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런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기존의 기출문제들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이론을 복습하기에 맞게끔 한번 바꿔본다거나, 실제 MDP 문제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평가원에서 당시 출제를 했고, 특히나 이제 MD 시험의 초창기나 PT 시험의 초창기는 정말 품질이 좋은 시험 문제가 많았어요. 대신에 유형은 좀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푸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MDP 문제는 다 오픈돼 있잖아. 솔직히 편입 좀 준비하시는 분들 그대로 푸는 학생도 많잖아. 근데 사실 편입 시험은 소재는 유사할지언정 문제를 물어보는 스타일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편입 시험에 맞춰서 다 바꿔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론을 복습을 해본다. 사실 요 정도 되면은 어떤 여러분들의 수업을 듣는 시간적인 부담은 좀 많이 줄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따라서 이제 그 정도 타이밍쯤이면은 이제 뭘 시작해도 좋으냐면은 지금까지 약간 미뤄뒀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히 외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몇몇 대학에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걸 준비를 해놔야 나중에 우리가 12월 달에 지원할 때 좀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식생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생물학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혀 문제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닌저 생화학을 이제 지정도수로 하는 이제 학교에서 몇몇,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필수 이론에서 레닌저 생화학 얘기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대부분 중요한 얘기는 하는데 정말 몇몇 대학에서 콕 집어서 좀 깊게 들어가는 내용들은 조금 미뤄뒀다가 요때 이제 특강 형태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는 이제 현강 기준으로, 다시 인강 보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현강 기준으로 하면은 비슷한 시기에 이제 시행되기 때문에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요 정도 이제 했으면 중요한 이론은 충분히 복습이 되었고, 어쨌든 필요한 추가 이론도 이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가 끝났으면은 이제 정말 이제 뭘 할 게 맞아. 실전 기출하는 게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실전 기출 문제를 이제 다루는 시간이 당연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최대한 오픈되는 학교도 있지만 오픈되지 않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편입의 역사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김영 편입이 그래도 그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편입 시장에서는 그죠? 시장 항상 선도하는 학원이었기 때문에 많은 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스들을 활용해서 퀄리티가 좋은 기출 문제들을 한번 쭉 다시 풀어보면서 조금씩 그죠? 실전에 적응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시간쯤이 되면은 이제 정말 연말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실제로 그 학교에 가서 시험 문제를 진짜 볼 때는 또 우리를 좀 긴장하게 하는 정말 대학별 시험에 아주 구체적인 특징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문제를 쭉 이제 훑어보면서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관식형인데, 주관식이라고 하더라도 단답형인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학생들이 요런 문제는 많이 어색할 텐데, 왜냐하면 어쨌든 교수님이 뭔가를 설명하세요, 상황을 주고 나서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이러면은 내가 아는데 내가 문장을 쓰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대학이 좀 몇몇 대학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정말 몇몇 대학에서만 노골적으로 조금 요구하는 개념 같은 것들, 실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정말 이제 특강 관점을 가지고 요 정도 시기에 시리즈별로 아마 인강에서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취사 선택을 하셔가지고 정말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들어보시면 크게 부담 가지고, 왜냐면 어떤 개념을 새로 소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여러분들이 아시는 걸 가지고 어떻게 시험 문제 적용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판에. 자, 그러면 일단 지금은 제가
이 플로우는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한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편입시험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도전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재도전생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시간적으로 좀 아깝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컴팩트하게 어쨌든 간에 재도전생들은 한번 배웠던 내용을 내가 까먹지는 않았는지 복습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필수로는 어쩔 수 없죠.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지? 가지고 오고 모든 문제를 같이 풀면 좋긴 한데 시간적으로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당연히 재도전생들이라면은 단풀보다는 이제 실전 기출 문제가 더 좋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 필수 이론을 가지고 오고 요 기출풀이를 가지고 와서 최대한 이제 짧게 물론 여기서 짧다고 해도 너무 이제 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양이 워낙 많으니까 그지? 이렇게 진행하는 강좌를 따로 좀 꾸미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실제 나중에 강좌의 뭐 맛보기를 보시면은 뭐 이론 뭐 따로 기출 이렇게 안 하고요. 예를 들어서 개강을 하면 보통 뭐 세포생물학 하잖아요, 여러분들. 세포생물학 진도가 나가면은 바로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요. 아니면은 이론을 이제 소개를 한다 하잖아. 이론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하면서 바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플러스라는 거는 정말 혼용되어, 그냥 혼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믹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시생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번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두 번째 시험을 앞두고 최대한 빠르게 내가 혹시 까먹은 게 없는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없는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모의고사는 사실상 이제 어쨌든 모든 그죠 시험에서 막판 커리큘럼은 당연히 모의고사 해야 되는데 편입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마다 조금 특징이 있다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거예요. 올 객관식으로만 구성되는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과 주관식이 혼용되는 그런 모의고사로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걸 다 준비를 하는 것이 무조건 맞다라는 말씀을 한 번만 더 드릴게요. 그래서 뭐 편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요, 그죠? 또 근데 이제 요즘에 수능으로 의대 가는 거에 또 비하자면은 또 쉬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이제 MDP는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PT 시험은 현실적으로 마지막 시험으로 이제 역사에서 이제 퇴장을 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는 억울하다. 나는 왜 늦게 태어나서 MDP를 마음껏 못 봤을까? 여러분들 어떤 문이 닫히면은 반드시 새로운 문이 열려요. 그거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항상 그래왔어요. 장담드리기는 어렵지만 2023년, 2024년 시간이 지나면은 옛날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렸을 때라서 모를 거야. MDP가 없었던 시절에는 편입 시장이 굉장히 컸었거든, 실제. MDP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편입이 굉장히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MDP가 이제 싸그러지고 있잖아, 그지? 학교마다 이제 수능으로 애들을 뽑으면은 당연히 결혼이 엄청 많이 생겨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급부로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온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편입시험이라는 걸 오해하면 안 돼요. 요즘 학생들은 수능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이 유치하다. 너무 지식형이다 하는데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소위 이제 학력고사 세대, 약간 그런 시험이거든. 그게 유치하거나 그런 게 아니야. 되게 정직한 시험이야. 생물 같은 경우에는 네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를 평가라는 거예요. 이거 MDP 보신 분들은 이거 정말 느낄 거야. MDP 공부해 보신 분들은 나는 생물이론을 정말 많이 하는데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내가 추론이 잘 안 돼서 언어적인 게 이해가 안 돼서 교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거 굉장히 억울합니다, 실제. 그리고 솔직히 좀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실력, 추론 실력은 하루 이틀 공부한다고 해서 늘어나지도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오히려 편입시험이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수능 이번에 그 난리 난 거 한번 보세요. 수능은 정말 좋은 문제로 저는 인정을 못할 것 같아요. 편입시험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정직하고 깔끔한 거예요. 학생들이 뭔가를 알면은 맞냐 틀리냐 따따따따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만 생물 공부를 하시거나 뭐 대학마다 이제 뭐 다른 과목을 보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생물이니까 조금만 생물 공부를 충실하게 하시면은 충분히 문이 열려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경쟁률이라는 숫자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학생들. 우리 학생이 충분히 공부를 하시면 뭐 몇백 명이 온다더라. 그 학생들 전부 다 의미 없는 숫자일 수 있는 거야. 우리 학생들에게 충분히 길이 열려 있고 저랑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시면은 좋은 기회가 반드시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